한국, 사우디 제안 거절하자 빈살만 충격. 세계 1, 2위 성공한 한국 무조건 잡아라. 빈살만 역대급 제안에 초대박 한국. 손흥민, 호날두 넘어 최고 등급, 7년 연속 아시아 발롱도르 수상. 손흥민이 또다시 아시아 최정상에 올랐다. 중국 스포츠 전문지가 7년 연속 손흥민을 아시아 최고로 선정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뛰고 있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알나스르도 손흥민에게 밀렸다.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 호스퍼는 17일 한국 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 김민재와 호날두를 제치고 아시아 최고의 축구선수로 선정됐다 라고 전했다. 이어 토트넘은 아시아 최고의 선수 또는 아시아에서 뛰는 선수에게 수여되는 상에서 손흥민은 22.9%의 득표율로 7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민재가 19.54%로 2위를 차지했고 호날두가 17.06%의 득표율로 3위를 차지했다. 손흥민은 2014, 2015,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년에 우승을 차지했으며 2016년에는 3위를 기록했다 라고 설명했다. 손흥민이 받은 상은 중국 스포츠 전문 매체 티탄저우바오 타이탄 스포츠에서 수여하는 아시안 골든 글로브 어워즈다. 흔히 베스트 풋볼러인 아시아 혹은 아시아 발롱도르로 불린다. 티탄저우바오 역시 프랑스 매체 프랑스 풋볼에서 주관하는 상이자 세계 최고의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인 발롱도르에서 차관해 아시아 골든 글로브 어워즈를 창설했다. 아시안 골든 글로브 어워즈의 대상은 아시아 축구연맹 AFC에 한정된다. AFC 국가 소속이거나 AFC에 소속된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아시안 골든 글로브 어워즈를 수상할 자격을 갖는다. 때문에 손흥민에게 밀려 2위를 차지한 김민재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뛰고 있는 호날두가 이번 아시안 골든 글로브 어워즈의 후보로 선정될 수 있었다. 지난 2014년 처음으로 아시아 최고 선수로 선정된 손흥민은 2015년 2년 연속으로 상을 받았다. 2016년에는 당시 레스터시티의 동화 같은 프리미어리그 PL 우승을 함께한 오카자키 신지, 일본가 1위로 선정됐다. 하지만 2017년부터 7년 연속 아시아 최고의 선수는 손흥민이었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아시안 골든 글로브 어워즈 수상의 영예를 안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구단은 클럽과 국가대표팀의 주장인 손흥민은 잊을 수 없는 2023년을 보냈다. 2022 국제축구연맹 FIFA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을 16강으로 이끌었던 우리의 7번 손흥민은 이후 PL 100클럽에 진입했고 토트넘에서 150호 골을 기록했다. 2022년까지 힘든 시기를 겪은 손흥민은 다시 자신의 모습을 찾기 시작하면서 시즌 후반기에 9골을 넣었고 아시아 선수 최초로 PL에서 100골을 넣은 선수가 됐다 라며 손흥민의 2023년을 돌아봤다. 토트넘의 설명처럼 손흥민은 지난해 토트넘 소속으로 150호 골을 기록했고 PL 100호 골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PL에서 100호 골을 기록한 건 손흥민이 34번째다.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 비록 지난 시즌은 약간의 부진을 겪었지만 손흥민은 리그 30라운드 브라이턴 앤드 호브 엘비언을 상대로 손흥민 존에서 환상적인 오른발 중거리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어 PL 100호 골을 달성했다. 당시 손흥민은 돌아가신 외조부를 추모하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감동을 줬다. 경기가 끝난 뒤에는 늘 꿈꿨던 일이다. 이 골을 외할아버지께 바친다. 모든 아시아 선수들, 특히 한국 선수들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길 바란다. 라고 했다. 아쉬움을 뒤로한 손흥민은 이번 시즌 펄펄 날고 있다. 시즌이 시작되기 전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토트넘의 새로운 주장으로 임명했다. 손흥민은 토트넘 주장 완장을 차고 현재까지 리그에서만 12골을 뽑아내며 토트넘의 공격을 이끌고 있다. 토트넘은 손흥민은 여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의해 새로운 주장으로 임명됐고
그 이후로 손흥민은 절대 뒤돌아보지 않았다. 9월 번리 원정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아스널을 상대로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멀티골을 터뜨린 최초의 선수가 됐다. 손흥민은 이날 구단에서 150번째 골을 기록했다. 라며 손흥민의 이번 시즌 활약을 이야기했다. 계속해서 토트넘은 그리고 이번 시즌 PL 20경기에서 12골 5도움을 기록했다. 손흥민은 현재까지 토트넘에서 157골을 기록 중이다. 이는 우리 구단 역사상 5번째로 많은 득점을 기록한 클리프 존스의 기록에 2골 부족한 기록이다. 그리고 손흥민은 PL에서 115골을 기록해 PL 역대 최다 득점 23위에 올랐다. 현재 손흥민은 2023 AFC 카타르 아시안컵에 한국 국가대표팀 주장으로 출전 중이다. 라고 덧붙였다. 쿠보 타케우사가 사우디아라비아 구단의 관심을 받고 있다. 스페인 렐레보에서 활동하면서 스페인 이적시장 전문가로 알려진 마테오 모레토 기자는 17일 한국 시간 알나스르는 레알 소시에다드의 보석인 쿠보에 관심을 보였다. 현재까지 사전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몇몇 작업을 통해 알나스르가 쿠보 영입을 시도했던 건 사실이다. 고 보도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영입부터 시작된 사우디아라비아 구단들의 광폭적인 영입 행보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도 계속됐다. 카림 벤제마, 네이마르, 은골로 캉테 같은 발롱도르급 선수에서부터 조던 핸더슨, 파비뉴, 후백 네베스 등 프리미어리그의 수준급 스타들도 대거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사우디로 이적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우디 구단들이 만족하지 못한 두 가지가 있다면 바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대형 슈퍼스타 영입 실패다. 사우디 구단들은 지난 여름부터 손흥민과 모하메드 살라를 데려가기 위해서 관심을 보였다. 실제로 손흥민과 살라를 영입하기 위해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모두 실패했다. 이들의 관심은 현재 진행 중이지만 사우디 구단들은 손흥민과 살라만 쳐다보지 않고 있다. 다른 선수를 영입해 두 선수를 영입하지 못한 아쉬움을 덜어내려고 시도 중이다. 쿠보 영입 역시 그러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2023에서 24시즌을 기준으로 쿠보는 손흥민과 황희찬 다음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아시아 선수다. 김민재와 함께 아시아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선수이기도 하며 장래성도 촉망받고 있다. 사우디 구단들의 구미가 당길 수 있는 선수인 건 확실하다. 알 나스르는 현재 호날두, 사디오 마네, 아이메릭 라포르테, 마르첼로 브로조비치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알힐랄에 밀려 사우디 리그 2위를 달리고 있다. 쿠보 영입을 통해 우승까지도 노려보겠다는 심산이다. 하지만 쿠보의 마음이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모레토 기자는 어쨌든 쿠보는 유럽에서 계속 뛰기를 원하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시즌이 끝날 때까지 레알 소시에다드에 남을 것이다. 고 덧붙였다. 2. 아시안컵의 중심, 손흥민, 특별한 팀 만들어 우승하겠다. 우리들의 주장, 손흥민 선수. 아시안컵의 얼굴로도 계속 등장하고 있죠. 아시아 축구연맹, AFC가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 선수를 또 한 번 내세웠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아시안컵이 한창인데 토트넘에서는 아직도 손흥민 얘기를 합니다. 연락처에 저장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우리 주장, 손흥민, 소니. 전화 한번 해봐요. 안 받네요. 대회에 나가 있잖아요. 손흥민은 아시안컵에서도 최고 스타입니다. 홍보 포스터의 한가운데를 장식했고 AFC 홈페이지도 인터뷰를 내세웠습니다. 13년 전 19살이 나이에 아시안컵에 처음 나왔던 손흥민의 네 번째 도전을 계속 화제로 올립니다. 손흥민은 나라와 나를 위해 특별한 대회를 만들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밖에선 비장한 출사표를 내놓았지만 대표팀 안에서는 좀 다릅니다. 주장이라는 무게감보다는 형과 같은 친근함으로 동료들과 함께합니다. 아 영우? 어이가 없어서. 지가 외모 순위 2등 이래. 어쩔 수 없죠. 잘생긴 애들은 인정해줘야죠. 감독님이 1등. 바레인전에서는 몇 번의 득점 기회를 놓치긴 했지만 팀을 향한 헌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신만 보는 게 아니라 동료들의 움직임을 읽고 진짜 중요한 찬스를 열어주는 장면을 여러 번 만들었습니다.
1년 전 카타르 월드컵 포르투갈전에서도 황희찬의 골을 만들어줬던 것처럼 손흥민은 아시안컵에서도 또 한 번 황홀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AFC와 인터뷰에서는 우승하지 못한 64년은 정말 긴 시간이었다며 특별한 팀을 만들어 우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 사우디 탈출 가속화? 핸더슨 이어 벤제마도 이적설, EPL 도전할까? 발롱도르 출신 공격수 카림 벤제마가 유럽 무대로 복귀할까? 최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 이적설에 이름을 올린 그가 새로운 도전에 나설지 시선이 모인다. 동시에 아스널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지 매체에선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18일 오전 한국 시간 벤제마는 이미 아스널 이적설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첼시는 이번 달 그의 영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벤제마는 첼시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중이라고 전했다. 벤제마의 이적설이 시작된 건 최근 그의 행보 탓이다. 지난 16일 스페인 마르카,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벤제마는 최근 두바이에서 진행되는 구단 훈련 캠프에 반복적으로 불참, 스쿼드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해 연말에도 3차례에 걸쳐 훈련에 빠졌다는 보도도 나왔다. 벤제마 측근은 악천후로 인해 휴양지인 모리셔스에 갇혔다고 해명하기도 했지만 언론에선 그와 알 이티하드가 대립각을 세운 것이라 전망했다. 벤제마는 지난해 여름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 알 이티하드에 합류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당시 계약 규모가 2+1년 2억 5,800만 파운드, 약 4,400억 원로 알려져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벤제마는 알 이티하드 합류 후 공식전 20경기 12골 5도움을 올리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하지만 팀은 리그 7위, 승점 28에 그치며 다소 아쉬운 성적을 기록 중이다. 최초 행선지로 언급된 건 첼시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지난 15일 첼시는 이번 겨울 벤제마와 호베르투 피르미노, 알 아흘리를 레이더망에 두고 있다 라고 전했다. 첼시의 공격수 크리스토퍼 은쿵쿠가 다시 한번 부상으로 쓰러져 공격진 약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팀토크에선 아스널이 벤제마의 임대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풋볼 런던은 9년 전 아스널 이적설? 나는 레알과 바르셀로나가 축구의 정점이라고 생각한다. 떠날 이유가 없다. 나는 세계 최고 클럽의 주전선수 라고 한 벤제마의 답변을 조명하기도 했다. 매체는 팬들은 벤제마의 합류를 기대할 수 있겠으나 미켈 아르테타 아스널 감독은 이미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라고 덧붙이며 루머라고 주장했다. 한편 비슷한 시기 사우디 프로리그로 향한 조던 핸더슨은 아약스, 네덜란드, 로의 이적을 앞뒀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에 정통한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는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핸더슨은 아약스로 이적한다. 목요일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떠날 예정이며 내일 메디컬 테스트가 있을 예정이다 라고 독점 보도했다. 핸더슨의 경우 알 이티파크와 2026년까지 계약돼 있으나 자녀 연봉을 모두 포기하는 조건으로 팀을 떠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골 영도움 1462억 공격수. 결국 벤치로 밀려난다. 영언론 21세 유망주가 중요한 역할 맡을 것.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망주 아마드 디알로의 이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영국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 사무엘 러커스트는 18일 이하 한국 시각 맨유가 아마드 디알로의 미래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맨유는 현재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21라운드까지 10승 2무 9패 승점 32점으로 7위에 그치고 있다. 공격수들의 부진이 아쉽다. 맨유는 21경기에 서단 24골만 득점했다. 최다 득점에서 강등권인 노팅엄 포레스트와 에버턴, 루턴타운과 함께 공동 14위를 기록 중이다. 특히 안토니의 부진이 아쉽다. 안토니는 프리미어리그 17경기에 나서 단 한 개의 공격 포인트도 기록하지 못했다. 모든 대회 통틀어 22경기 0골 0어시스트다. 최근에는 FC 바르셀로나 이적설까지 터졌다. 최근 맨유는 안토니를 대신할 오른쪽 윙어가 부상해서 복귀했다. 2021년 맨유에 합류한 아마드가 그 주인공이다.
아마드는 2021년 19살이 나이로 4천만 유로, 약 575억 원의 메뉴 유니폼을 입었다. 아마드는 입단 직후 8경기 한 골 1도움으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쳤다. 아마드는 지난 시즌 많은 1군 출전을 받기 위해 AFC 선덜랜드로 임대를 떠났다. 2022에서 2023 시즌 선덜랜드에서 뛰며 42경기 14골 2도움을 올렸다. 챔피언십 2부 리그에서 PFA 팬 선정 올해의 선수상을 손에 넣었다. 올 시즌 프리시즌부터 텐 하흐 감독의 중용을 받았다. 리즈 유나이티드와 프리시즌 1차전에 선발 출전했고 올림피크 리옹전에서도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마드는 아스날과 프리시즌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다. 아마드는 5개월이 넘는 시간을 재활에 전념했다. 지난해 12월 드디어 팀 훈련에 복귀했고 20라운드 노팅엄 포레스트와 경기에서 교체 출전하며 복귀전을 가졌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안토니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며 본격적인 오른쪽 윙 주전 경쟁을 알렸다. 그러나 1월 이적 시장이 열리자 아마드는 이적설에 휩싸였다. 이 부리그 팀들이 큰 관심을 보였고 마이클 캐릭 감독이 이끄는 미들즈브러로 임대를 떠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아마드는 직접 루머를 일축하기도 했다. 러퍼스트는 메뉴는 1월 이적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도 아마드를 잔류시킬 계획이다. 메뉴는 아마드가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아마드가 팀에 남는다면 안토니와 주전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텐 하흐 감독도 인터뷰를 통해 아마드를 칭찬했다. 그는 아마드는 핵심적인 움직임, 최종 패스를 제공하고 득점할 수 있다. 그는 무기를 갖고 있다. 이는 공격수에게 항상 기대하는 부분이다. 라고 말했다.